뭐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기념비라 그러면 굉장히 좀 뭐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뭐 군인의 모습이라든가 뭐 전투 장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V자 모양으로요. 이렇게 높이가 점점 변하면서 그냥 화강암으로 된 그냥 이렇게 벽면이에요. 이런 내용도 문제였거니와 당선자가 더 큰 문제였어요. 그 당선자가 중국계 예일대학교 학생이었던 단지 21살에 불과했던 그 중국계 마야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과연 그런 어린 나이고 중국계 여자가 어떻게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혔다고요. 주최 측이 너무 힘드니까 마야린한테 수정안을 좀 내달라고 제의를 했어요. 마야린이라는 이 학생이 단칼에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 그대로 강행을 하고 저 기념비가 완공됐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하러 많이 모였다고요. 근데 가서 저 기념비를 실제로 보고 논란이 일거에 잠재워졌다고 합니다. 애도랑 관련된 이 공공건축이라고 할까요? 예술적인 부분이 그 사람들과 공명하는 것들도 하나의 뭐 애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공명, 공감이 반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게 아주 반들반들한 화강암으로 그것도 검은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걸 보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그리고 저 150m 되는 긴 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희생된 지인들을 찾아가겠죠.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는 순간 자기가 비쳐요. 그 비석에. 그러면은 그 죽은 지인과 자기가 그 순간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게 되고 그 베트남 희생했던 희생 정신을 다시 기리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순간적으로 공존하는 그런 점에서 저 안을 냈던 마야린도 대단히 뛰어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여성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회생시키는 거지만 건축이나 이제 공간을 하나의 그런 애도의 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재밌는 예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버를린인데 이거는 이제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뭐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한 제 그 멘토 스승이시고요. 피터 아이젠만은 사실은 그 해체주의 건축을 굉장히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기존의 정형적인 어떤 방식은 이 사람은 거부를 하고 항상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건축가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저런 그 검정색 돌들이 저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관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예. 뭐라고 이제 딱 규정은 안 짓지만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다른 높이로 지속적으로 이게 그 형상 이제 이게 그 만들어져 있고요. 파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점심 먹을 때 자기 벤치처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패턴에 따라서 높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모먼트를 가면은 이 높이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자기가 이 비석의 숲으로 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먹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장치죠. 그래서 경험의 장치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굉장히 뭐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 철학자 중에서 자크 데리다의 철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애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던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만큼 애도라는 걸 중요시한 철학자인데요. 결국 이 세계는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계를 맺지만 타자를 기억하는 일, 타자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타자를 기억하는 가장 첨예한 수단이 애도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애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을 했더라고요. 다른 철학자의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거는 뭐 단지 현대 사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류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시 부족들 사회도 연구하잖아요. 직접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연구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속에서도 그런 사회에서도 보면요. 이 애도를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부족 간에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하는 것도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만큼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애도를 위해서 공간을 찾아가 본 적은 잘 없어요. 사실 뭐 친척분들의 뭐 성묘를 간다거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공간이 많을수록 그들을 또 기억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하고 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추모하고 애도하는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반면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그 자기 사는 집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좀 특수한 경우에서 이게 우리하고 좀 어떻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건축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애도의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친근하게 애도를 네. 하면서 그렇죠. 생활에서 그냥 네.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건축가분들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넓게 보면은 미술이 할 일이기도 미술이 하고, 할 일이라고 그렇죠. 크게 네. 더 넓게 보면은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문학 등 예술이라는 그 수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그렇게 모든 어떤 감정하고 연결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공간 안에도 인간의 생활 양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애도라는 마음 그리고 행위 이런 과정들도 어쩌면 미술로 보는 세상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뜻깊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